오늘은 제목 그대로 시작할게요. 전문직도 전부 폐업. 이런 불황 속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즘 진짜 많이 듣죠. 장사 안 된다, 손님이 없다, 경기가 죽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동네, 같은 경기인데도 누군가는 예약이 밀리고 누군가는 오히려 단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딱 하나, 불황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서 불황에도 살아남는 방향을 더 선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불황에서 돈이 안 도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멈춰서가 아닙니다. 소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일단 해보자로 썼다면 지금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황에서 돈은 기분 좋은 소비에서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고통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욕망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불황에도 돈 버는 사람들을 핵심만 추려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필수 지출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료품, 기본 의료, 약, 아이 관련 필수품, 생필품 같은 영역은 함부로 끊기 어렵죠. 다만 여기서도 그냥 필수 업종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는 건 더 편하게,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불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필수를 파는 게 아니라 필수의 효율을 팝니다. 두 번째는 꽂히는 사람들이에요. 수리, 유지, 보수, 리폼, AS. 불황이 오면 사람들 머릿속이 새로 사자에서 버티자로 바뀝니다. 새로 사는 건 큰 돈이고 꽂히는 건 내가 통제 가능한 돈으로 느껴지니까요. 자동차 정비, 가전수리, 배관방수, 보일러, 에어컨, 청소, 가구, 리폼 같은 업이 불황에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는 순간에 매출이 생기는 구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약을 팔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정가로는 못 산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최저가 루트, 중고거래, 렌탈, 구독, 최적화 같은 절약 방법을 콘텐츠나 서비스로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손해 안 봤다는 확신이에요. 불황에는 좋은 걸 샀다보다 똑똑하게 샀다가 강하거든요. 네 번째는 작은 사치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불황이라고 사람이 완전 금욕하진 않아요. 큰 지출은 줄여도 작은 보상은 남습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한 건 명품 같은 큰 사치가 아니라 죄책감이 적은 작은 사치예요. 디저트, 가성비 외식, 집에서 하는 취미, 저렴한 셀프케어 같은 것들. 포인트는 사치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유지비로 설명될 때 잘 팔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을 해결해주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도 폐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불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전문성도 있어요. 불황에서는 관심이 성장, 확장해서 적립, 방업, 분쟁, 회수로 옮겨갑니다. 비용 적립, 계약 분쟁, 임금 체불, 채권 회수, 회생 파산, 리스크 관리 같은 영역이죠. 불황에 돈을 버는 전문직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새는 걸 막아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 돈줄을 건드리는 사람들, 즉 비입이 비용 절감과 자동화, 대행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회사는 고정비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을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외주로 돌리죠. 인건비를 줄이는 자동화, 전환 중심 마케팅, 재고 물류, 누수 잡기 같은 서비스가 불황에 강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황에서는 신규 확장보다 지금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불황에서 사업이 무너지는 건 매출이 0이라서가 아니라 정산이 늦고 미수금이 쌓이고 고정비가 나가면서 현금 흐름이 끊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황에 돈 버는 사람들은 한방보다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선결제, 예약금, 정기구독, 유지관리 계약, 패키지 판매, 그리고 단가를 올릴 때도 화려함보다 안심과 확실함을 팝니다. 일정과 기준을 지키고 과정 공개하고 AS 규정을 분명히 하면 사람들은 비싸서가 아니라 실패가 무서워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해요? 정답은 업종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바쁩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고객의 결제 순서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입니다. 사람은 불황일수록 첫째, 지금 당장 불편한가? 둘째, 이걸 해결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나? 셋째, 실패할 확률이 낮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켜지면 비싸도 결제합니다. 그래서 불황에 돈 버는 사람들은 말부터 좋다, 예쁘다, 퀄리티보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덜 귀찮게로 설명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니까요.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 3개만 드릴게요. 더 망가지기 전에 딱 여기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기준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해드릴게요. 끝난 뒤 관리법까지 안내해드릴게요. 불황에는 이런 문장이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서 강하게 먹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불황에도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욕망이 아니라 고통을 판다. 둘째,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구조를 만든다. 셋째, 가격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낮추는 안심장치를 준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황에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분 좋은 곳에서 빠져나와 문제 해결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실패 확률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지, 이 2가지를 잡으면 불황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불황을 체감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불황형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드릴게요.